나스닥은 현재 0.41% 상승한 14,08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맞선님 오늘은 조금 상승세로 시작했는데 어떠한 뷰를 보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일단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3, 2, 1 들어주세요. 매수 관점 들어주셨어요. 뭐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돈 더 푼다 이거예요. 돈 더 네. 푼다. 네, 돈 더 푼다. 굉장히 쉽죠, 여러분들. 돈 더 풀기 때문에 증시가 오른다. 조금 더 자세히 풀어주시면 오늘 1시간 동안 얘기해야죠. 일단 오늘 1시간 요약이 돈을 더 푼다. 아주 네, 쉽고 간단하게. 아주 쉽고 간단할 거예요. 근데 일단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회의 네. 전에 일단은 파동이요, 강세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은 크게 성립이 안 돼요. 회의 전에. 전에는 아직까지는. 네,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 채널링 하단 구간에서 굉장히 맴돌 거예요. 근데 제가 매수를 든 이유는 지지는 한번 받을 것이다라고 평가하는 거고, 지금 지지 받을 구간이 여러분들 이제 미장 개장이 이루어졌는데 한 번은 눌릴 겁니다. 한 번 눌릴 거예요. 기억하시고 14,010포인트 나스닥 지수 14,010포인트 매수 포지션 지시고, 손절 위치 값은 여러분들 30호 정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호 정도. 아시겠죠? 그리고 이 포지션에 대한 위치 값은 50호 이상에 대한 수익권을 실현시키는 그런 자리입니다.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을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14,010포인트 이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미증시가 신고점 갱신했죠. 나스닥이. S&P 지수는 계속적으로 갱신 중인데 나스닥 지수는 최근 전일 갱신을 했어요. 이거 갱신 계속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문제는 왜예요. 왜? Why? Why? 네. Why가 제일 중요해요. 항상 이유를 알아야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정확한 그래야지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올라가더라도 그 다음에 대응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증시는 조만간 한 번은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네. 시기에 대한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게요, 최근 5월부터 나왔던 내용을 싹 정리를 들어갑니다. 왜? 과거부터 현재까지. 네, 5월부터 현재까지. 자, 5월에 급락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죠. 신고점까지 갱신 들어간 상황인데 네. 이 이해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왜 올라갔는지. 왜 올라왔고 이때는 왜 떨어졌는지. 네. 그러면은 다음에 떨어질 때도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결과값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요 이 부분을요 최대한 쉽게 설명하겠지만은 여러분들 올라갑니다 이렇게 끝내긴 싫어요. 그 자세한 이유를 알아야겠죠. 오늘 앵커님하고 좀 얘기를 많이 나눌 것 같은데 얼마나 준비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긴장을 좀 하시고, 제가 준비해볼까 화면 좀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 번 더 눌린다고 말씀해 주셨고 14,010포인트 짚어주셨고요. 이제 오늘 FOMC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해왕 마스터님께서 다 자세하게 FOMC 특집으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주실까요? 네, 화면 보면서 정확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화면 전환 좀 많이 하지 마시고 그 앵커님과 얘기할 때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제 5월부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최종적으로 이거잖아요. 자, 이번 FOMC 회의는 어떻게 될까? 라는 게 최종 결론이잖아요. 근데 결과값만 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긴축은 없다. 딱 답이 나왔습니다. 네. 긴축이 뭔데? 자, 하나씩 설명 들어갑니다. 긴축은 쉽게 말하면 출구 전략이에요. 네, 출구 전략.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돈 푸는 거를 이제 없애거나 줄이는 과정을 뜻합니다. 출구 전략이 뭐예요? 밖에 나가는 거잖아요. 네.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잖아요. 네. 그 뜻입니다. 이제 부양이라는 돈을 푸는 시도 코로나19 위에 들어왔던 거를 이제 미국이 나가나? 이걸 뜻하는 게 긴축이에요. 그만 푸나 돈. 근데 이번 6월은 아니다. 이게 결과예요. 간단하게.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이거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왜라는 말이 나와야겠죠. 왜라는 말이. 자, 최근에 글로벌 증시의 상승 추세가 강화가 전망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왜냐? 출구 전략을 아직은 안 하니까.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전부터 얘기한 게 있는데 미증시가 코로나19에서 최저 포인트가 8,000포인트인데 지금 14,000포인트가 돼버렸네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나스닥 지수가. 상승세를 이끌어왔던 거는 굉장히 간단하죠. 돈이 쏠리기 때문에 증시에. 연준에서 여태까지 찍어낸 양은요, 사실상 달러 수치값으로 이제 찍어낸 양만 따지면은 자산 매입에 대한 어떤 형태로 구조로 보게 된다면은 한 달에 120조씩을 거의 130조죠. 예, 환율 1,100원 기준으로 한다면 이제 130조씩을 거의 1년 2개월을 찍고 있는 거예요. 아, 어마어마하네요. 장난 아니죠. 네. 네. 원화로 130조씩. 원화로. 매달 찍는 거예요, 매달. 그 돈이 어디 갈까요? 그 돈이 증시에 간 거예요, 증시에. 여러분들. 그래서 오른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기업 실적이 굉장히 좋았을까? 아니죠. 네. 사실 코로나 이전에 대한 수치값을 회복 못한 기업이 아직까지도 많아요. 음. 예. 그런데 증시는 이 전 수준을 훨씬 웃도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단 말이죠. 시장이라는 건 이래요. 돈이 쏠리면, 수요가 쏠리면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번 회의에서 긴축은 없다, 출구 전략이 없다는 거는 증시에 대한 상승세가 아직은 유지된다는 모멘텀 전략이 드러난다. 이걸 간단하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내용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연준의 통화 정책 스탠스에 대한 신뢰도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에 대한 스탠스. 이 부분은 뭐냐면은 앞으로 연준에 대한 방향성이 시장을 가를 것이다라고 힘이 쏠리는 거예요. 사실 최근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게 이제 재무부 장관 옐런이었죠. 네. 옐런이 금리 인상 발언을 하고 나서 증시가 하락한 적이 있어요. 아우, 여기 그렇죠. 출구 전략 하는 거 아니야? 깜짝 놀랐었죠. 그죠? 근데 두 번째 언급을 했을 때는 시장의 영향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 연준의 신뢰도가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연준이 언제 하냐에 따라 증시에 대한 어떤 조정 모멘텀이 드러나냐, 추가 상승에 대한 방향을 가르냐, 그걸 결정하는 구간이에요. 증시가. 여러분들 코스피가 연일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죠. 또 왜 오를까? 여러분들. 와, 우리 정말 우리나라 기업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을까?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네. 예. 미증시에 대한 어떤 기저효과예요. 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여러분 미증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5월부터 과연 어떤 시장에 대한 변화가 증시에 대한 방향성을 바꿨을까? 그럼 여기서 집중해야 될 내용은 일단 6월에 긴축은 없다, 출구 전략은 없다는 부분이 첫 번째 팩트고, 왜 출구 전략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출구 전략에 대한 어떤 흐름이, 어떤 시황이 전개된다면은 어떤 방향성을 가리켰는지 5월부터 나오면서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최종적으로 6월에 출구 전략은 못할 건지, 4시간 뒤에 출구 전략에 대한 발표를 공식화를 왜 안 할 것인지, 그거를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월에 기억이 굉장히 안 좋았죠, 시장이. 5월 지금 나스닥 지수입니다. 이 네모칸 한번 보세요. 지금 6월에는 상승 흐름에 대한 기조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5월엔 굉장히 안 좋았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5월에 왜 안 좋았었냐면은 물가 상승 때문이에요, 단순히. 네. 자, 여기서 말하는 물가라는 건 뭐냐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뜻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향후 10년에 대한 어떤 물가 상승률을 보는,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높은 상승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 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시장의 심리가 뭐를 지배하게 되냐면, 야, 이거 출구 전략 나가는 거 아니야? 돈 푸는 거 멈추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5월에 지배를 해버렸어요. 살짝 긴장을 했었죠.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17일에 저점을 찍었습니다. 날짜 기억하세요. 5월 17일. 자, 한번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미국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여러분들. 자, 5월 17일 날 2.54% 찍었죠. 보이시죠? 5월 17일 날. 자, 그 이후에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은 낮아지고 있는 국면이에요, 현재. 근데 이때까지 2.5%를 달성하다 보니까 시장의 심리가 이렇게 지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다. 미국도 출구 전략을 나서야 돼. 이제 돈 푸는 걸 멈춰야 돼라는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지배적이었어요. 물가 단순히 오르는 현상 하나 때문에 모든 외신에서는 쏟아냈단 말이죠. 5월에 물가 어떡하냐, 물가 어떡해, 물가 어떡하냐. 그럴 때마다 연준이 했던 말은요, 물가는 우려할 사항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가는 우려할 사항이 아니야. 왜 그랬을까? 어떤 방어막이 있었을까? 하고서 한번 판단을 해봐야죠. 그리고 2.54%를 달성하고 연준은 카드를 하나 꺼냅니다. 이거는 제가 백티의 승부에서 설명을 한번 했었어요. 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전략을 바로 게시를 해버립니다. 이거 헷갈릴 거예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OT 전략? 모든 외신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평가하는 데서는요, 이 내용을 다루질 않았어요. 이게 정말 하이라이트였는데 우리나라 저도 제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서울경제에서 꺼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경제 이거 관련해 갖고 내용에서 아예 이거에 대한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자,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OT 전략을 통해서 해소를 시켰어요, 연준에서는. 네. 자, 이게 뭐냐? 자,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은 지금 TV로 시청하고 이제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팁스라고 써 있을 거예요. 팁스. TIPS. 근데 비중이요, 6%에서 5%로 1%를 낮췄어요. 1%여도 좀 크죠. 그죠? 근데 이 1% 낮춘 게 무슨 뜻이냐? 이거 의미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연준은 물가 상승의 압력에 대한 방어막이 미리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기대 인플레이션 아까 이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죠. 이 화면.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식을 기억을 한번 해봐야 돼요.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식. 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10년물 국채 금리에서 10년물 물가 연동 국채 금리를 빼면 돼요.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이 비중, 이제 연준이 사는 방식에 대한 물가 연동 국채를 덜 삼으로써 물가 상승 압력을 낮췄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6%에서 5%를 낮췄는데 더 물가 상승이 일어난다면은 더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연준은 아직 방어막이 있다는 겁니다. 4%를 낮추면 돼요. 또 3%를 낮추면 되고. 그러니까 단기 채권을 좀 줄인 거죠, 비중. 그죠. 자, 연준이 이거를 17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5월 17일 날 발표가 있었는데, 자, 그리고 17일에 이제 반등이 들어가요. 네. 물가 때문에 우려됐던 증시의 상황이 연준의 제스처로 해소가 된 거예요. 연준은 다 계획이 있었네요.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언급했던 거예요. 물가 우려하지 않아도 돼. 라고서. 사실 2.5%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수치예요. 사실상. 자, 화면 한번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은 10년물 국채 금리에서 10년물 물가 연동 국채 금리를 빼면 된다. 자, 파란 선이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파란 선. 여기 보이시죠? 이게 지금 2.54%까지 친 거예요. 근데 빨간 선에서 초록 선을 빼면요, 파란 선이 나온다 이거예요. 자, 연준의 계획은 뭐냐면은 초록 선을 올리자 이거예요. 그럼 파란 선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파랑선에 대한 떨어짐으로써 물가 우려는 더 이상 없어지는 겁니다. 시장에 대한. 네. 간단하게 굉장히 해소를 했죠. 그리고 증시는 다시 상승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자, 파랑선이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물가인데 이게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증시가 오를 수 있어. 자, 그럼 두 가지예요. 빨간 선이 떨어지든가 초록선이 올라가든가. 그죠?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자, 쉽게 얘기하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지든가 10년물 물가 연동 국채 금리가 올라가든가. 그럼 물가 압력은 해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쪽이 방향을 그러니까 반비례해야 하는 관계여야 되네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구간이라고 그러죠. 지금. 아, 네. 네, 마이너스 구간이라. 그래서 이 공식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지금 써보시는 공식 있죠. 이 밑에 있는 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근데 10년물 물가 연동 국채에 대한 부분을 연준에서 매입 비중 6%에서 5%로 내렸단 말이죠. 네. 수요를 내리니까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요. 그죠? 가격은 떨어지죠. 아, 네. 수요가 가격은 네, 떨어지고요. 가격은 내려가고 네. 물가 연동 국채에 대한 금리는 올라가게 돼 올라가고요. 있죠. 그래서 물가 안정을 해소한 거죠. 간단하게.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발생한 게 뭐였냐면 갑자기 인프라 법안에 대한 축소가 좀 들어갔네. 기억하시죠? 여러분? 네. 지금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가 안정화가 들어갔죠. 사실 최근에. 자, 바이든 정부가 4조 달러 관련해 갖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인프라 관련했는데 지금 공화당 반발 심하니까 축소안이 들어갔어요. 이 뜻은 뭐냐? 국채 발행량도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죠? 현금 확보가 필요한데 현금 양도 줄어든 건데 국채 금리가 당분간 급등할 수 없는 요인이 발생한 거죠. 자, 국채 금리가 최근에도 빨간 선이 또 급등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안정화로. 바이든 정부가 인프라 축소도 들어갔기 때문에. 자, 무슨 뜻이냐? 결론은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TV에서 처음 말하는 것일 수 있는데 네. 기대됩니다. 물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 앞으로도 계속 외신 나올 것 같은데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물가에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네요. 물가에 흔들리지 마세요. 물가에. 음, 지금 우리가 추구 전략을 보기 위해서는 두 개를 기억했는데 고용하고 물가예요. 근데 물가는 급등하기 힘들어요. 지금 당장. 2.5%를 다시 달성하기가 굉장히 힘든 조건이에요. 왜냐, 연준 제스처도 있겠거니와 인프라 축소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일부 어떤 경제를 가리키는 패널이 자꾸 물가, 아직까지도 물가 언급하는데 물가 지금 안중해진 지 좀 시기 지났어요. 한 2, 3주 됐습니다. 아직까지 물가 얘기하고 있으면 저는 사실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돼요. 시장을. 자, 물가는 해소가 됐죠. 그러면. 자, 물가 해소되고 나서 5월 17일 날 갑작스럽게 급 반등이 들어간 이유는 페드에서 OT 전략을 정확하게 꺼냈기 때문이에요. OT 전략을. 여기 보이시죠? 네모칸. 네. OT 전략. 자, 그럼 물가에 대한 우려 부분을 낮췄으니까 일단은 상승 기반으로 우려 때문에 떨어진 걸 재회기가 들어간 상황이 들어왔죠. 미증시에. 자, 이제는 그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뭐냐? 이제 고용인 거예요. 고용. 고용에 대한 시장 상황을 기다리는 상황이 굉장히 접해졌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은 이미 해소가 됐고 증시 상승 모멘텀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한 게 5월 17일부터인데 결국은 다시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게 출구 전략에 대한 기대감? 그죠? 네. 출구 전략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떨어지는 거고 출구 전략 할 가능성이 낮아지면 증시는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시장 상황에서. 정확히 두드러지죠. 최근 V자가 나왔던 명백한 이유입니다. 네, 여러분들. V자가 나오고 있죠. 이 명백한 이유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하게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FMC 파월이 최근에 이제 앵커님하고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파월이 했던 멘트 중에 제일 중요한 멘트가 뭘까요? 최근에 했던 멘트요. FOMC에서. FOMC 뭐 아직 괜찮다 이런 멘트만 많이 기억이 나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모르겠네요.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질문이긴 하죠, 사실. 왜냐면 제가 사실 앵커님하고 이게 들어오기 전에 제가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사실. 미리 어떤 재료를 던지고 이러지는 않는데 제일 중요한 질문이 사실 그거였어요. 완전 고용 수치. 아, 그걸 계속 언급을 했어요. 고용 수치, 고용 수치, 고용 수치. 왜 그럴까요? 고용 수치를 통해서 안정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수치를 예상하고 네. 했던 것이 아닐까요? 그것도 있겠지만 시장에 힌트를 어느 정도는 던져줘야 되는데 네. 시장이 놀라면 안 돼요. 아, 2013년도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음, 어떤 객관적인 정당성을 입증을 해야지 연준에서도 출구 전략에 대한 어떤 공식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네. 근데 그게 고용 지표로 집중이 되는 겁니다. 원래 고용 지표가 미증시를 가르고 그러진 않았어요. 엄연하게 얘기를 하면은 시장 상황이 좋을 때. 근데 지금은 제일 유동성에 중요한 대한 요소가 됐어요. 시장이니까 네. 이게 바로 시장을 바꾼다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 예. 자, 그러면은 고용 지표라는 내용을 어떻게 보면은 수치값을 공식화함으로써 파월이 의도한 건 딱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죠? 왜냐면은 재료를 미리 던져 놓는 거죠. 놀라지 음. 않게. 네. 그리고 확실한 기준점을 잡아서 공식화하겠다는 발언인 거죠.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하기 위해서 그죠? 계속 언급을 했었는데, 근데 파월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굉장히 기준이 잡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번 달에도 고용 지표가 발표됐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그죠? 이번 달에도 발표가 일어났는데 고용 수치가 어떻게 나왔죠? 앵커님?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왔던 걸로 낮게 기억하는데요. 나왔죠. 네. 자, 그러면은 낮게 나왔다는 거는 어떤 말을 뜻하면은 자, 6월 4일 날 발표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4일 날 이제 농업 고용 지수 발표가 일어났는데 65만 명에 대한 예상치 발표가 이루어지고 나서 55만 9천 명이 발표가 드러났어요. 여러분들. 아직 회복이 안 됐네. 라고서 시장은 판단하고 6월 4일 기반으로 엄청난 상승에 대한 추세를 더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해를 간단하게 하셔야죠.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는데 이 뜻은 뭐냐면 돈을 더 풀 수 있는 여건이 되는구나 하고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네, 안도를 했죠. 와, 여러분들 정말 아이러니한 현상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네. 고용은 회복 안 됐다는 걸 증명했는데 시장은 올라간다. 유동성의 시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유동성의 시장. 돈을 풀고 안 풀고가 중요한 맥락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6월 4일 날 발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6월 4일 그 전날 얘기를 했던 게 이거였어요. 내일 이게 FOMC 회의다. 기억하시죠? 네. 이게 FOMC 회의입니다, 여러분들. 결과값으로 이제 FOMC 회의 발표랑도 또 그죠. 이어졌으니까요. 6월 4일에 대한 결과값으로 FOMC 회의에 대한 가능성이 시사되고 네, 시장은 그렇죠. 그쪽에 포커스 맞춰서 방향성을 움직일 것이다. 자, 6월 4일 날 이후에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게 된다면은 계속 상승하죠. 네. 6월 4일이 네모칸입니다. 아, 추가 받다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죠. 왜 그러냐? 시장 안도하는 거예요, 사실. 뭐야? 지금 할 수가 없겠구나. 공식화를 할 수 없는 달이네, 한 달은. 네. 이번 달은. 자, 제가 그래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6월은 증시가 좋을 겁니다. 6월은 증시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돈을 더 푸는 거를 조건을 만족해 버렸으니까 시장은 안도하는 거죠. 아직까지 한 텀 더 들어갈 수 있겠구나. 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지만은 인플레이션은 우려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 기반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도 있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 아까 얘기했죠. 연준은 어떤 기준을 잡을 수 있으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당장 급등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등이 나오는 효과는 없을 테니까. 자, 그러면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오늘 FOMC 회의 이미 비농업 고용지수로 나왔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은 탄력받고 추가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다. 예, 아까 말한 14,010포인트 지지만 한번 체크하시고 단타 트레이딩 그 기준점만 잡으시면 되는데 그 이탈이 나온다면은 내일 상승 추이에서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앞으로 신고점을 제가 봤을 때 월말까지는 좀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회의 이후에도. 아, 월말까지도요? 네. 아,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방송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설명을 했어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돈의 흐름이 증시에 쏠리는 현상이 이어지냐 아니냐 바꾸는 게 연준이에요. 우리 FOMC가 올해 이거를 공식화할 것 같나요? 올해요? 올해. 올해 말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앵커님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죠? 네. 다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는 하겠지. 올해는 해야죠. 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더 예상한 저희랑 같이 예상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상한 기관이. CNBC 무슨 시간에 나와요? 아니요. 왜 웃으시죠? 한국은행이 먼저 예상을 했어요. 아, 한국은행. 네. 아. 네. 제가 왜 웃었는지 알겠죠? 네. 한국은행이 최근 금통위에서 이주열 총재가 발표를 했었죠. 예, 연말이 아니라 올해 10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네. 사실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전략, 페드가 미리 금리에 대한 인상을 할 가능성이 금리 인상이 아니죠. 출구 전략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는 여러분들 한 1년 뒤에 인상할 거예요. 만약에 출구 전략 공식화하면은. 그거는 그때 가서 하는 얘기지만 시장에 대한 변동성은요. 이 출구 전략이 가장 커요. 출구 전략 할 때가. 금리 인상할 때 시장 변동성 별로 없습니다. 아, 여러분들. 실제로 인상할 때보다 그 전의 과정이 훨씬 전에 한 조금- 1년 전, 2년 전 음. 그때 임팩트가 제일 커요. 여러분들. 그러면 연말에 조금 변동이 있을까요? 연말이요? 네, 10월쯤부터 요동칠까요? 올해는 이제 10월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요동치는 기준점을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지금 화면에서 정답이 좀 나와 있습니다. 나왔네요. 비농업 고용지수. 이게 출구 전략에 대한 발표입니다, 이제. 그러면 7월 2일 날 발표 말씀이신가요? 네. 생각보다 빠른 시기 아닌가요? 더 공식화하기 전에 빠르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 하긴 선반영된다고 계속 말씀해 주셨으니까. 왜냐면은 사실상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보러 하겠습니다. 지금 네. 7월 예상치가요. 지금 페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7월 얘기를 하고 있는데 65만 명 예상치인데 이게 만약 100만 명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사실상 시장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이거 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이제 돈 푸는 걸 멈출 수밖에 없구나. 네. 받아들이고 이제 증시의 조정 모멘텀이 들어설 거예요. 한 당분간은. 그럼 예상치보다 상회할 것으로 예측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아무도 모르죠. 아, 예를 드신 거고. 예를 드신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페드가 공식화 발표를 하는 기준점을 잡으시는 게 아니라 이게 상회하는 걸 기준점으로 잡으시라는 겁니다. 기준을 제대로 잡으시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미 연준에 대한 출구 방향이 8월에 할지, 10월에 할지, 11월에 할지.
지금 추측일 뿐이에요. 맞지 않나요? 맞죠? 그렇죠. 확실한 거는 아직 없죠. 그죠. 추측이에요. 그거를요. 제가 여기 나와서 자 FOMC 회의 이번 추구 전략은요. 8월 잭슨홀 회의에서 합니다. 이러면요. 이상한 거예요. 네. 무슨 근거로? 자, 미 연준은요. 이번에도 나와서 하는 얘기, 페드 회의에 대한 나와서 하는 얘기는요. 불보듯 뻔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객관적인 수치값, 연속된 고용에 대한 회복값에 대한 명백한 근거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최근 회복세는 좋다. 그죠? 네. 점도표 수정은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수정. 점도표에 대해서도 또 궁금한 게 있었는데 지금 질문 드려도 되나요? 잠시만요. 네. 점도표가 조금 어느 쪽으로 쏠릴 것 같은지 그걸 질문 드리고 싶었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점도표라는 걸 먼저 설명드리기 위해서 네. 잠깐만 확인을 해볼 것 같은데, 자, 점도표라는 내용이 뭐냐면은 일단은요, 연준이요 예상을 하잖아요. 금리 네. 인상에 대한 시기를 이제 컨퍼런스 예상을 하는데 각 위원들이 하나씩 투표를 해요. 위원이 한 15명 있으면 15개의 어떤 금리 인상 전망을 네. 투표를 하는데, 표를 해서 그 결과로 이렇게 점을 이렇게 찍죠. 그죠? 점을 찍는데, 잠시만요. 제가 지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점 찍히는 그 위치가 점점 달라지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어느 위치에 또 이렇게 몰릴지 네. 그게 사실 조금 궁금했어요. 얘기를 지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네.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점도표예요. 이게 점도표인데, 일단 점도표부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중앙은행은요, 시장이 놀라질 않아야 돼요. 네. 그죠? 놀라면 안 돼요,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이렇게 선제적으로 알려요,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나온 점도표 상으로는 23년도 이후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금리 인상이요. 네, 금리 인상 시기를. 생각보다 되게 여유를 두고 2023년. 그죠?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금리 인상은 막. 우리나라는 사실 네.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죠. 우리나라는 금융적으로 되게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네. 그게 가능해요, 사실. 선제적으로 막 올리고 빠르게 아. 대응하고 이렇게 가능한데, 미국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미리 1년 전, 2년 전 이렇게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 점도표가 어떤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자, 근데 지금 잠깐 화면 돌리겠습니다. 2023년에 가장 많았다. 다시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자, 지금 점도표가 이제 분기마다 발표돼요. 이게 지금 페드 회의와 동시에 발표가 된단 말이죠, 상황이.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앵커님이 기준점으로 항상 잡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화면에서 이번 분기 이제 6월이니까 6월 페드 회의에서 이 점도표 발표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조금 올라갈 것 같아요. 그죠? 네. 올라갈 것 같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게 조금씩 투표에 대한 숫자가 많아진다는 거겠죠. 이렇게 네. 앞당겨진다는 거죠. 이게 조금씩. 지금 여기도 X축, Y축도 잠깐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X축은 뭐냐면은 이제 시기고, 여기는 금리죠. 네. 금리가 여기 0으로 돼 있습니다. 자, 22년도에 금리 인상이 오를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하는 인원이 4명 정도 있다, 이렇게 평가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전체 인원, 페드 위원 중에 23년도는 이 정도 있다. 자, 근데 앵커님은 지금 이번에 이게 또 나오면은 이 점이 위에서 많아질 것이다라고서 보이는 거네요. 네. 그렇죠? 자, 굉장히 간단하죠. 자, 앵커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런 생각했을까요? 이제 예고를 조금 네, 해줘야 네, 시장이 놀라지 않으니까 네. 조금 이제 비둘기파가 좀 매파 쪽으로 조금 옮기고 그러지 그렇죠. 않을까요? 자, 비둘기파라는 거는 이제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사람이고, 매파는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매파가 좀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네. 예상하시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만 얘기해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네. 자, 근데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시장 반영이 이루어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경제 회복은 빨라지고 소비는 어떻게 보면 보복 소비도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현상을 띠고 있고, 고용은 어쨌든 회복을 들어가지만 객관적인 고용 수치값이 추구 전략에 대한 기준점을 잡을 것이다. 이게 지금 페드의 집중 요소고, 이번 회의에 대해서 점도표에 대한 수정은 좀 이루어질 것인가, 상향 조정은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서 시장은 질문하고 있지만, 모든 시장에 대한 해설 응답자는요, 될 거야 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이 점도표에 대한 수정이 시장에 대한 악조건을 만드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죠. 왜냐? 네. 이건 너무 당연하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예요. 만약에 점도표가 갑작스럽게 많은 변화를 이뤘다면은 놀랬을 거예요. 사람들은. 네. 와, 생각보다 빠르네. 근데 이거는 기준점이 아니라 점도표라는 건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선제적인 알림일 뿐이에요. 이 정도 이제 22년도에 이제 점이 반 이상 찍히면은 빠르면 내년에도 할 수 있겠구나 하고서 내년치 걸 미리 알리는 거예요. 가능성에 대한 마음의 시사죠. 준비를 할 수 그래, 있도록. 너 준비해, 너네들. 네. 이제 우리 금리 인상할 수도 있어. 자, 금리 인상은 어떻게 해요? 자, 위원들 그리고 위원장 그리고 이제 은행 어떻게 보면 총재죠. 은행 총재. 자, 미국은요 각 주마다 은행 총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땅덩어리가 커가지고 그러면은 각 주마다 이제 하나의 투표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점 하나가 그 투표권입니다. 그래서 과반수로 해서 금리에 대한 인상을 할지 동결할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위원이라고 해갖고 뭐 더 많은 투표권을 갖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투표 결정을 하게 되는데 22년도에는 더 많이 할 거야라고서 판단을 하는 거죠. 출구 전략을 이제 할 수 있는 시기가 되겠구나라고서 판단을 가늠짓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은 정확하게 진단을 하자면 언제 하냐,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게 키포인트. 언제 하냐? 우리 언제 할 수 있을까? 언제 할 수 있을까? 자, 화면 잠깐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기가 저희는 가장 중요하게 네. 생각하고 있는 요소 중 하나인데 과연 언제일지 또 미리 분석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결과만 먼저 논하고 우리는 이제 추구 전략에 대한 대응을 하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자, 6월 FOMC 회의 결과와 시장 반응에 주목을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6월 FOMC 긴축 시그널은 없다. 시그널이 없을 네. 것이다. 그래서 없는 겁니다. 왜냐? 아직은 공식적인 6월 초에 있던 비농업 고용 지수에 대한 회복 국면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죠. 자,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지속되기 어렵고 테이퍼링은 시기상조임을 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강조할 거예요. 그죠? 굉장히 간단하죠. 네.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34분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좀 천천히 많은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핵심으로 다 몰아서 해주셨어요. 네. 자, 1번. 지금 핵심 지표는 물가 지표와 고용 지표이다. 원래. 자, 1번이 이겁니다. 자, 2번. 문제를 내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결론을. 네, 알겠습니다. 네. 2번. 물가 지표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물가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3번. 고용에 모든 눈이 쏠린다. 3번. 고용에. 자, 그러면은 여러분 앞으로 FOMC 회의는 중요하지 않다는 결과가 어느 가능성을 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마지막으로 화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비농업 고용지수 한 달에 한 번 발표가 있습니다. 이 비농업 고용지수가 상회치를 뜨는 순간 시장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FOMC 회의에 대한 결과값이 아닌 비농업 고용지수에 대한 회복값이 출구 전략에 대한 공식화다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출구 전략에 대한 공식화. 여러분 시장 볼 때 코스피 언제 조정 주나요? 언제 떨어질까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5월에는 장 안 좋고 6월엔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물가 압력을 해소하는 국면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올라갈 겁니다. 비농업 고용도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번 페드 회의는 출구 전략은 없다. 이걸 공식화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성이 열린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5월부터 오늘 한번 브리핑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 월 초에 있는 비농업 고용지수에 대한 상승값은요. 전 세계 증시를 바꿀 거예요. 아주 무겁네요. 무겁죠. 여러분들 무거워요 이거. 근데 재밌죠? 재밌지 않나요? 네, 조금 이렇게 예상하는 게 생겨요. 조금 낮게 나왔으면 근데 좋겠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모르시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이제 서울경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네, 너무 당연하게 알아야 되는 것들인데, 그죠? 맞아요. 기사에 휘둘리기보다는 네. 왜 그랬는지 판단을 하고 시장에 대한 근거를 네, 그리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지 네. 저희가 지켜봐야 할 지표가 뭔지 또 공부를 그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뭐 이제 제가 최근에 나왔던 게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옐런 금리 인상 발언을 했는데 또 네, 뭐 이제 백티의 승부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발언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설명한 거잖아요. 비농업 고용지수 이유기 때문에 근거가 성립 안 됩니다. 이게 하나의 명백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지난 시장에는 옐런이 금리 인상 발언이 화제가 됐었지만 네, 약발이 떨어진 거죠.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가 나온 다음부터는 사실 명백한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비농업 고용 지수가 아주 중요했어요. 네, 그것도 있겠거니와 이제 어떤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거죠. 이 실시간 어떤 객관적인 결과값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한 이 해석이 필요한 거죠. 네, 자, 만약에 예시로 만약에 오늘 갑자기 파월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막 갑자기 테이퍼링 얘기를 해버려. 우리 그냥 8월에 예시로 하자. 들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급변수잖아요. 실제로 그런 걱정이 급락이 있었어요. 나와요. 근데 그 가능성도 낮게 보는 게 네, 2013년도에 버냉키가 그런 행동을 하고서 한번 전 세계 사람들한테 욕 먹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한테. 그렇죠. 예. 그랬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가진 않을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이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값을 기준으로 공식화를 할 거라는 게 시장에 대한 대응입니다. 여러분들. 자, 마지막으로 차트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으로 고용 지표에 모든 눈이 쏠릴 것이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는데 차트를 통해서는 어떻게 분석해 주실 건가요? 네, 이제 전체적으로 맥락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네. 여러분들. 저는 솔직해요. 사실 시청자분들한테.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2020년도부터 이어진 차트예요. 많이 올랐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최근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버핏 지수가 과다하다. 영래포 금액이 쌓여 있다. 이런 내용이 많죠. 버핏 지수가 과다하다는 거는 버핏 지수 버블이 지금 너무 과하게 껴있다. 이게 포인트고 영래포 금액이 쌓여 있다. 이 부분은 투자할 돈이 없다. 투자할 때가. 그러면 그 뜻은 뭐냐면은 증시에도 언제든지 자금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걸 뜻하죠. 네, 출구 전략 한번 나서면 조정치가 좀 세게 들어설 가능성이 언제든 열립니다. 지금 14,000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일단 하단 국면에 대한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값이 12,000포인트까지 한 번에 눌릴 수도 있어요. 사실. 왜냐? 유동으로 끌어올린 증시, 유동으로 내린다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네. 유동으로 끌어올린 증시, 유동으로 조정 국면을 만난다.
그래서 추구 전략이 중요하고 페드 회의에 대한 그 부분이 있는데 이번 달은 일단 아니다. 이번 달은 아니다. 아직은. 제가 이전에 14,900레벨링까지는 다시 도달할 수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 네. 그 부분은 제가 노란톡에서 기술적 분석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최근 시장이요, 여러분들. 최근 시장이 상승 기반을 닫고 있습니다. 상승 기반을 닫고 있는데 페드 회의 이후에 어떤 오늘 3시 반에 유동성 관련해 갖고 거래량은 굉장히 많이 뜰 거예요. 다만 회의 이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준은 월말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굉장히 쉽게 설명했어요. 5월부터 있던 차트로. 제가 이 부분 앞으로 새로 나오는 내용이 굉장히 많고 어려운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OT에 대한 전략도 어떻게 설명드리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거 갖고 하루 종일 고민해요, 제가. 근데 아셔야 되는 건 아셔야 돼요. 아, 몰라요. 모르고 넘어가면 계속 모르는 겁니다. 그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한 해석, 그리고 시장에 대한 오늘 지지평가, 정황평가 이것만 보고 단타만 보더라도 수익 충분히 낼 수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간단하게 FOMC 회의 정리를 해드렸는데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뭐 시간 부족으로 그 부분은 좀 이제 생략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 내일 또 제가 출연이에요. 안 그래도 네. 내일은 뭐 할까요? 내일은 이제 결과에 따라서 맞았다. 어제 방송 보시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되죠. 제가 그 이러면, 역할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네. 성명서를 같이 해석을 해야죠. 아, 내일은. 맞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안 돼. 맞았다, 틀렸다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우리 반성을 하고 성명서를 가네요. 보고서 같이 해석하는 시간을 가져야죠. 네. 네, 우리 내일 그 부분 한번 같이 하도록 하고 오늘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